안녕하세요. 수작걸기TV 수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기초 페인팅, 톨 페인팅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로즈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준비한 재료를 소개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볼 텐데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네, 우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재료가 필요하겠죠. DIY 재료. 저는 저희 접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밑색을 먼저 제가 원하는 색을 깔아왔어요. 밑색을 깔아왔다고 했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로즈쌤이 밑색을 깔아왔다고 한 거는 컬러 작업까지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컬러 작업을 하는지 이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색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선은 밑색을 깔 페인트인데 페인트는 보통 젯소를 먼저 칠하고 컬러 작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맨 나무라서 그냥 페인트를 밑색 삼아서 하는데 밑색 자체를 조금 짙은 색을 저는 선택을 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대용량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덜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일반 붓으로 하는데 사실 제가 큰 작업만 하다 보니까 붓이 작은 게 없어서 그냥 큰 걸로 하겠습니다. 붓에 이제 페인트를 묻혀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결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나무의 결이 울퉁불퉁, 눈에 많이 띄게 울퉁불퉁 하진 않지만 나무의 결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가로로 했다가 정리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무 결 방향대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또 하는데 이렇게 테두리까지 꼼꼼하게 칠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붓은 백붓이라고 평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일반 문방구에서도 살 수 있고 화방 같은 데 가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다 있다는 그 마트를 가면 아주 기초적인 재료들을 사실 수 있어요. 그만큼 DIY가 생활에 조금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칠하고 나머지 면을 또 다시 칠해줍니다. 제가 지금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하고 있는데 붓이 뻑뻑하고 페인트 자체도 묽은 게 아니라서 붓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 번씩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까지 꼼꼼하게 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칠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 붓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붓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고 작은 면적일 때는 붓으로 하는 게 용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큰 면으로 제가 스펀지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펀지는 말라 있어가지고 물을 처음에 살짝만 이제 흡수를 시켜줘서 이렇게 페인트를 스펀지에 적당량 묻힌 다음에 별대로 쭉쭉 밀어줘요. 붓하고 스펀지하고 차이는 일단은 스펀지는 작업이 조금 빠르고 붓은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보시면 두 가지가 짙기가 다른 것 같죠? 스펀지는 그만큼 이렇게 많이 펴져서 발리거든요. 이렇게 반대쪽 면도 또 같은 방법으로 칠을 해줘요. 이렇게 사이사이에는
이 스펀지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붓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스펀지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장갑, 이런 거, 이렇게 스펀지 작업을 하실 때는 칠하는 손에 장갑을 끼고 하시면, 나중에 이 묻고 하는 거에 대비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밑색 작업이 한번 끝났습니다. 이제 말리고 본색 작업을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골라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해줄 겁니다. 저는 요거를 조금 바짝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주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이제 페인트를 할 건데요. 밑색은 치우고 원하는 색으로 이제 페인팅을 할 건데 번트 오렌지 색깔을 골라봤어요. 제가 요 밑색을 왜 진하게 깔았는지 페인트 칠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지금 눈에 이렇게 보이시죠? 칠이 자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먹는 게 아니고 나무 결대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면 빈티지한 효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해서 빈티지한 컬러를 내줄 수 있어요. 면이 작아서 설명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완성되면 아시겠지만 요거 벽에다가 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뒷면은 굳이 칠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밑색이 이렇게 진하게 올라가는 건 페인트를 하면서 나무 결 그대로 남기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려고 밑색을 칠을 하지만 나무 보호의 효과도 있으니까 꼭 밑색을 하지 않더라도 페인트를 여러 번 칠해 주시는 게 2회에서 3회 정도 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칠하실 때 테두리 먼저 하고 나면 조금 이제 손에 묻거나 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서 테두리 먼저 이렇게 칠을 해줘요. 뒤에 굳이 칠을 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조심해서 하면 뒤에 칠이 넘어가지 않고 색칠이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무의 결 반대 방향으로 하고 정리, 나무의 결 반대 방향으로 칠하고 다시 정리. 이렇게 테두리 안에 요런 홈이 있으면 홈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칠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나무의 결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색이 들어가고 어디는 색이 안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칠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칠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약간의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냥 설렁설렁 칠하겠습니다. 페인트 작업은 스펀지로 하면 색이 발색이 안 돼서 무조건 붓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스펀지로 더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다시 요거 칠하는 동안 조금 말랐고 드라이기로 좀 말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테두리부터 다시 칠을 해줘요. 지금은 면이 너무 작아서 페인트 이제 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되게 와닿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연습하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면을 칠해줘요. 제가 자꾸 꼼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꼼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느낌이 더 빈티지한 느낌이 더 살거든요.
놔두고 요거 다시 한번 칠할게요. 보통 페인트는 2번씩 칠을 해줘야 색깔이 발색이 좋아요. 페인트 칠하실 때 여기 조금 칠하고 저기 조금 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 전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색깔이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한 것처럼 테두리 먼저 칠해주고 보통은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데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죠.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색 작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페인트도 물 성분이기 때문에 나무에 물이 들어가면 나무가 물을 확 빨아먹잖아요. 그러면서 나무의 결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사포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보통 빈티지 페인팅 하면은 페인트 하시고 막 긁어내가지고 요 밑색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아까 가로 세로 칠하면서 요 밑색 부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샌딩을 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샌딩하는 거 한번 보시면 나무 결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샌딩을 하시면 됩니다. 요 샌딩 하실 때 저는 얇은 걸 써요. 왜냐하면 조금 곱게 부드럽게 갈리기 위해서 400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샌딩하는 법은 그냥 닦아내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테두리도 이렇게 닦아내듯이 이렇게 하면 면이 부드러워져요. 이거 한번 다시 해보면 사포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나무 결 방향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무 반대 방향을 하게 되면 한번 현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무 결 방향대로. 근데 요런 부분들이 조금 밉다 싶으면 이렇게 덧칠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색 한 번, 본색 두 번의 페인트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여기에 로즈쌤이 알려주신 기초 톨 페인팅, 곰돌이 그리는 영상이 이전 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위에다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르게 꾸미지 않고 마지막에 꾸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는 이제 마감하는 방법, 바니쉬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니쉬 작업은 목재를 보호하면서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마감 작업을 합니다. 바니쉬 작업을 할 건데요. 바니쉬는 보기에는 크림 색깔 같지만 바르고 나면 이게 투명 바니쉬거든요. 발라볼게요. 바니쉬 역시 두 번의 작업을 해줘야 도막이 잘 형성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도막이 잘 형성이 되면 오염을 막거나,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묻었을 때 물티슈나 행주로 이렇게 잘 닦일 수 있게끔 나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말린 다음에 두 번째 칠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뒤쪽에는 색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감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는 것과 똑같이 칠을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페인트보다 바니쉬가 발림도 좋고 작업하기가 편해요. 앞면에도 칠해 주시는데 바니쉬는 이렇게 푹 찍으면 이 작은 면이기 때문에 이 양 조절해가면서 붓에다가 묻혀주시는 게 좋고, 칠을 하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만약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눈물이 생겨요. 이대로 굳으면 울퉁불퉁하고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반을 정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돌려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역시 두 번을 칠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칠할 때 너무 막 신경 써서 한다고 하다 보면 떡칠이 된다고 하죠. 조금 빈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얇게 펴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칠하고 잘 말린 다음에 두 번째 칠을 해줄게요. 광도가 조금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쓰는 바니쉬의 광도는 반광이에요. 반짝반짝한 유광이 있고 계란 껍질 같은 저광, 무광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무광을 쓰면 이 잘 닦이는 거를 볼 수가 없고 약간 탁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광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광을 쓰면 너무 반짝반짝하는 게 싫어서 반광을 쓰고 있죠. 요거 마저 칠해 보겠습니다. 보통 입 다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칠하면서 설명하는 게 쉽지 않네요.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 펴 발라주세요. 일을 빨리 하는 버릇이라서 너무 확확 했네요. 바니쉬 두 번까지 해서 이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을 할 건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설명이 좀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연습 많이 해서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서 완성한 거는 사실 병따개였어요. 캠핑 가실 때 사용하기 좋으시겠죠? 뒤에는 짠! 스티커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훅걸이. 마스크를 걸거나 모자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으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개는 이벤트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저희 영상마다 이벤트가 숨어 있는 걸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구독 꼭 눌러주시라는 마음으로 영상 속의 이벤트, 오늘은 요 두 가지를 한 분께, 요거 두 개 다 한 분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4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추첨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성에 수작 걸기, 구독과 좋아요는 가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속걸이를 만들 건데, 그 전에, 이런 스티커들이 시중에 판매를 해요. 이것도 꾸미기에 한 재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맥주 회사 상표도 있고, 이런 것들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캐리어, 여행 다니실 때 캐리어에 막 도시락지 붙은 그 스티커거든요. 이 스티커를 요 마감된 위에다가 붙이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꾸며서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입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하나 붙여줄게요. 좀 삐뚤어. 뒤에다 붙여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속걸이가 되었고요. 이거는 이건 뭘까요?